자, 문제 2-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고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세액 재계산을 위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요 문제는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을 위한 이라고 되어 있고요. 납부세액 재계산 관련된 문제입니다. 참고로 세무 2급에서는 78회차 이후부터는 나온 바가 없는 문제이고요. 전산세무 1급에서도 납부세액 재계산에 관련된 문제는 작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아니면 재작년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자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마지막 네 번째 라인입니다. 자, 여기 자 클릭을 해주시고, 자 요거에 대한 취지를 한 번 더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에 대한 이제 취지는 뭐냐면은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입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공통 매입세액을 정산을 하잖아요. 이제 연도마다 공통 매입세액을 정산을 하는데, 정산을 하면서 만약에 기계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비품을 이렇게 해서 이제 구입을 했을 때 그 감가상각도, 그러니까 감가상각도 되면서 그거에 대한 과세분과 면세분이 이렇게 해서 존재하는데, 요것도 한번 계산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각도 우리가 부가가치세 생산하고 원가에 다 포함을 시키니까, 원가에 다 포함시키잖아요. 재정비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판매를 했을 때 과세에 대한 부분도 경비로 이제 해가지고 포함을 시키는 거고, 면세 쪽에서도 경비에서 포함을 시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불공제 때려야 되지 않냐 라는 취지를 만든 게 납부세액 재계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 이제 하냐면은 확정신고 때만 해당이 돼요. 확정신고 시에만 실시를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전 과세기간과 현 과세기간을 이렇게 이제 기간을 이제 비교를 해서 프라마이 5% 이상이 되면은 재계산을 실시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재계산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세 번째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유형자산, 즉 상각 대상이 되는 유형자산만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한 이제 물어보겠죠. 5% 미만이면 어떻게 돼요? 그날 재계산 안 해요. 5% 이제 미만은 이제 재계산 안 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통과를 하되, 그러면은 전 과세기간하고 현 과세기간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전전 기간이랑 현 기간이랑 다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해요. 요거에 대한 문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 100회차 초반인가 한번 나온 적이 있고, 90회 때 후반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저 문제를 본 적은 있어요. 학생 한 분이 그 세무 1급은 꼭 따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그 이제 연습하는 중에 제가 좀 잠시 가르쳐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90회 때 초인가 후반인가 아니면 100회 초인가 거기서 아마 문제가 나온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많이 틀리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취지는 옳다라고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하고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번에 이제 보시면은요, 일단은 1번에 보시면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어떤 건지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은 건물하고 기기장치하고 비품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이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되죠.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입력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건물 기기장치 비품이 있는데, 자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다 클릭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기 부가가치세 확정이니까 10에서 12 올려줍니다. 자, 자산은 건물, 구축물, 기타 자산인데, 건물은 건물, 구축물 1번으로 잡아줍니다. 자, 안 올려주시면 돼요.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2천만원입니다. 내가 구입했는 매입세 2천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 연월일은 2020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면은 경과기간수가 5가 되죠. 5가 돼요. 왜냐면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경과 1, 2020년 2기, 2021년도 1기, 2021년도 2기, 2022년도 1기 경과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2022년도 2기인데 경과가 안 됐죠. 왜냐? 우리는 신고하는 도중이니까. 그때는 경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5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자, 총공급 있잖아요. 총공급 가액을 넣어줘야 되는데 총공급 가액은 현 과세기간과 전 과세기간을 봐요. 그러면은 2022년도 2기랑 2021년도 1기를 원래 봐야 되는데 요 퍼센테이지가 프라마이 5%가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랑 2022년도 2기랑 2021년도 1기를 봤을 때 요게 프라마이 5%가 되냐 안 되냐 이것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 2급은 최근에 있는 거 2개만 보면 되거든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산 안 해도 이거는 무조건 5%가 넘는 가정 하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세무 2급은 그냥 무시하면 돼요. 최근에 있는 거 2개만 보면 돼요. 근데 세무 1급은 다 봐야 돼요. 왜냐? 진짜로 이게 5%가 넘는 게 있고 안 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요거 2021년도 2기랑 2022년도 1기인데 2022년도 1기에는 과세가 없어요. 과세가 없기 때문에 면세가 다 100으로 봅니다. 100%이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2기는 두 개 합치면 5억인데 면세가 3억이 돼요. 그러면은 퍼센테이지가 얼마냐면은 면세 쪽이 60%가 됩니다. 60%가 돼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40%니까 재계산을 이미 했겠죠. 재계산 이미 했습니다. 재계산을 이미 했고 그런데 이제 1기랑 2기랑 요거에 대해서 재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2022년도 2기랑 2022년도 1기는 이제 재계산 해야 되는 이유가 그 뭐냐면은 2022년도 1기랑 2021년도 2기가 프라마이 5%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재계산을 이미 한번 실시를 한 상태예요. 상태이기 때문에 2021년도 2기는 안 봐도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안 봐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요거 2022년 1기랑 2022년도 2기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40%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내려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의 총공가액은 얼마냐면은 가세하고 면세 합쳐서 10억 넣어줍니다. 그 다음 면세는 6억. 그 다음에 직전은 4억, 면세도 4억. 왜냐? 과세가 없으니까. 넣을 수가 없잖아요. 과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증가율은 마이너스 40%가 돼요.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600만 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밑에 거는 다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거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거는 오케이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기계장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장치는 기타자산 쪽에 해당이 되고요. 세액은 500만원, 취득연월일은 2021년도 5월입니다. 자, 경과기간수가 3이죠. 21년도 1기, 21년도 2기, 22년도 1기, 그래서 경과기간수가 3입니다. 3인 거고, 나머지 거는 똑같이 넣으면 돼요. 10억, 그 다음에 6억, 면세 6억, 그 다음에 직전은 총가액 4억원, 면세 4억원, 이렇게 똑같이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품. 비품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긴 하는데,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자, 80만원. 그리고 취득연월일은 2020년 10월입니다. 자, 경감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왜냐? 이거는 감가상각이 이미 다 이번 기세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10월이면은 2020년도 2기, 21년도 1기, 21년도 2기, 22년도 1기 다 경과기간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봤자 금액을 넣어봤자 프라마이 제로가 돼요. 그래서 안 넣어도 됩니다. 근데 넣어도 상관은 없는 게 어차피 이 금액은 0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넣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이미 상각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답지에서는 안 넣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넣는 걸로 해서 그냥 이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보여주기 위함인 거고 상각기간이 끝나면은 안 넣어줘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요 기사자산, 요 비품에 대해서는 요거는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경과 기간이 안 끝난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금액은 마이너스 650만큼 이렇게 이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